안녕하세요, 연목입니다. 오늘은 마인드맵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사용하고 있는 그 스케풀이라는 앱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셔가지고 사용 방법을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사용 방법 같은 거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려고 이 채널을 만든 건 아니라서, 이번 시간엔 뭘 할 거냐면요, 마인드맵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랑 이 마인드맵이라는 걸 가지고 그럼 과연 어떻게 생각을 확장시키고 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지 기획하는 방법을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목서점이 어떤 식으로 설계됐고 어떤 식으로 만들어질 건지, 그 방식을 이 캐플이라는 앱을 활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한번 드려보려고 해요. 마인드맵은 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생각하는 방식이에요. 마인드맵이라는 건 생각을 펼쳐놓은 생각을 가지고 이리저리 조합하면서 새로운 결과를 도출해내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구조화하는 거죠. 이 마인드맵이라는 방식이 아주 탁월한 방식인 것 같고, 구조 말고 자료화하는 거는 마인드맵 프로그램 같은 거는 자료화를 하기 힘들어요. 제텔카스텐 같은 방식을 쓸 수 있는 이제 옵시디언 같은 그런 툴을 사용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옵시디언에서도 이런 마인드맵 프로그램이 있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옵시디언 안에서 마인드맵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마인드맵을 이제 쓸 수가 있긴 있는데, 사실 마인드맵이라는 거는 종이 한 장만 있어도 자기의 생각을 구조화를 할 수 있고 이걸로 아이디어라든지 결과를 도출하는 그런 방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생각을 할 줄 안다는 건 뭐냐면 구조적인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인드맵을 뭐 이렇게 장보기 이런 걸로 마인드맵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거는 메모 그냥 쓰시면 돼요. 굳이 마인드맵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마인드맵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쫙 늘어다 놓고 거기에서 어떻게 생각을 구조화시킬 것인가, 생각을 시각화해서 조금 더 생각을 확장을 잘 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거라서, 일단 생각하는 방식을 잘 모르시면요, 마인드맵을 가지고 어떻게 쓰지? 이걸로 뭐 하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이 처한 환경, 예를 들면 학생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마인드맵이 아니라 노트 앱이 필요할 것 같고요, 회사의 대표라거나 이제 기획 일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마인드맵을 굉장히 많이 써야 되는 상황이 될 것 같고, 좀 복잡한 류의 일들을 하시는 분들은 프로세스 설계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 이거를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서 한 단계 더 거쳐서 이렇게 진행되면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 이런 식으로 도출하는 거, 여기서 안 되면 다시 돌아가. 뭐 이렇게 이런 다이어그램으로 설계 같은 거 만들 때 이럴 때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필요로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좀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런 것도 가능해요. 개인적인 자아 성찰을 할 때 저는 글쓰기가 가장 좋은 툴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노트에 그냥 글을 쓰는 거죠. 펜으로 그냥 글을 쓰는 겁니다. 그렇게도 할 수 있는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방법을 이 마인드맵 같은 툴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이거는 또 기회가 되면 한 번씩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자기 생각을 펼칠 줄 알아야 돼요.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이라는 거는 꺼내려고 노력을 하지 않는 이상 머릿속에 어떤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머릿속에 그냥 파묻혀 있다가 번뜩하는 생각이 들면 그 특정 부분의 생각을 끄집어낼 수가 있게 되는데, 그런 생각을 이미지라든지 아니면 도형 아니면 텍스트 이런 거 다 섞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펼치는 겁니다. 간단하게 양쪽으로 만들었는데 이런 게 마인드맵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필요에 의해서 많이 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많이 하면 할수록 요 생각과 발상법들이 굉장히 성숙하고 발전하게 됩니다. 머릿속에 생각이 구체화되어 있는 적이 없어요. 여기저기 다 널브러져 있기 때문에 생각들이 연상이 되지 않고는 그 생각들을 꺼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가지고 있던 내 생각도 이 추론을 하지 않으면 내 생각인데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자유롭게 난 이렇게 생각해 저렇게 생각해를 섣불리 말을 못하는 상황이 되기도 해요. 당연하죠.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면 뭐가 생기냐면 입장이 생기죠. 나는 그 일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 라는 입장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제서야 아주 조금 구체화되는 거고, 여기에 이 입장을 계속 발전시키는 거죠. 생각을 발전시켜 나가면 그제서야 구체화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인드맵의 핵심은요, 연상이에요. 이 연상으로 계속적으로 뭐 나오고 도출,
계속 내용들이 도출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생각의 사고의 끈을 연결해 갈 수 있는 이런 방식들을요 꾸준하게 훈련을 해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짱이 되죠. 이거는 이러한 것들로 나눠질 수도 있겠네 라고 예측한다거나 인과관계라든지 논리적인 구성을 따라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1번과 2번과 3번 요렇게 도출되겠네 라는 그런 결과들을 예측으로 꺼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 마인드맵을 쓰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생각을 연상하고 확장시키고 이 인과관계죠. 논리적인 논리라고 해야겠네. 연상과 확장과 논리 요걸 가지고 예측이 가능해지죠. 이거 가지고 우리가 기획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인드맵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또 하나 있어요. 마인드맵은 이 카테고라이징의 연속입니다. 분류의 연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생각이라는 게 체계적으로 쭉쭉쭉쭉쭉쭉 나오지 않습니다. 갑자기 1번 나왔다가 7번 나왔다가 3번 나왔다가 혹은 뭐 다른 주제의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서 여기 있는 것들이 갑자기 생각난다거나 그런 식인 거예요. 생각이 아무렇게나 떠오르기 때문에 이것들을요 잘 조합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끊임없는 재분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생각을 정리를 계속 해야 돼요. 층위가 같은지 계속 체크해야 되고 레벨이 좀 구성이 안 맞는데 그런 것들 굉장히 많이 빈번하게 발생하거든요. 이건 세부적인 내용인데 대분류에 들어가 있는 경우들도 있고 막 그래요. 논리가 조합이 안 되고 막 되게 헤맨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층위를 구분해서 위치를 바꿔줌으로써 하는 것들이 해결되고 아무튼 이러한 마인드맵의 기본 개념들을 가지고 계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 기본 개념만 알고 있어도 이 마인드맵을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되게 막연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막연할 때 바로 이런 방식들을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아요. 연상, 확장, 논리 잘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스케프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오늘은 뭐 할 거냐면요 여목서점의 설계를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냥 더블 클릭을 하면 이제 글을 쓸 수가 있고요. 글자를 뭐 그냥 좀 적당히 키워볼게요. 여목서점이라고 돼 있죠. 사실은 제목이 먼저 나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뭘 하고 싶었는지 그게 먼저 나왔을 것 같아요. 그 생각들을 한번 써보는 겁니다. 요런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사업에 대한 컨셉과 브랜딩을 돕고 싶다. 뭐 요런 의지가 있었고요. 요러한 목적 때문에 이 여목서점이라는 걸 사실은 시작을 했습니다. 보통 이제 나 뭐 사이드 프로젝트 하나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요 뭐부터 생각을 하냐면요 제목부터 먼저 생각을 해. 근데 제가 아마 저번 시간에 이 여목서점의 여목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함께 여자에다가 눈목자거든요. 눈높이를 맞추는 거예요. 눈높이를 맞춘다. 상대방의 눈높이를 맞춰서 함께 성장한다 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이름을 지은 게 여목이라는 이름인데 데스티에다가 서점을 붙여서 여목 서점이 된 거죠. 이걸 가지고 이렇게 싹 선택한 다음에 여기다 한번 쭉 연결을 그냥 눌러 볼게요. 그럼 짠 하고 선이 그어지죠.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어. 이렇게 한 4가지 정도의 여목서점에 대한 주제가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나온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여기다가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라고 썼는데 무슨 생각이지? 그거를 한번 또 도출을 해보는 거죠. 제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은 이거를 클릭해서 복사해서 붙이면 바로 아래 칸에 나오는데 이거를 쓰면 굉장히 키보드로 편하게 쓸 수가 있어요. 마케팅, 브랜딩, 컨셉 이런 류의 것들이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물론 이거는 지금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뭘 얘기를 할 건 아니에요. 기획이라든지 아이디어 발상법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은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은 이러한 생각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거 보면 사업에 대한 컨셉과 브랜딩으로 돕고 싶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사업에 대한 개념부터 아마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복사해서 다시 붙이고 컨셉 잡는 방법 이거 컨셉 잡는 방법 좀 이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컨셉을 확장시키고 그리고 이거를 시즌으로 적용하고 상품으로 개발하고 뭐 요런 방식까지 나오겠죠. 자 근데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커뮤니케이션 요런 식으로 잡았다고 칠게요. 오른쪽 종류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짠. 자 근데 요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브랜딩을 위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뭐 상품으로 개발하고 그러는데 여기 브랜딩에서 아이덴티티라고 할까요? 브랜드의 아이덴티티 같은 경우에는 창업자, 대표자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브랜딩을 하는 사람들은 이 자기다움이 연결이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어요. 본인을 알고 있어야 거기에서 본인의 독창성을 브랜드에다 입힐 수가 있는 거죠. 자기다움에 대한 얘기들을 할 때는 본인의 삶의 가치관, 본인이 좋아하는 것들, 호불호 같은 것도 있고요. 이 감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삶을 복귀하는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진정한 자신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발견이 되면 그제서야 이 사업이랑 연결이 되어서 이 브랜드로서 발돋움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체성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같은 내용이니까 이건 지울게요.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왔죠. 만약에 이름은 안 지어져 있는 상태다라고 하면요, 지금 보시면 어때요? 여기까지 아이템만 지금 준비된 거고요. 요런 아이템들이 약간 카테고라이징이 됐을 때 이게 대표되는 중요한 내용들이랑 같이 포함이 돼 있는 거죠. 빨간색으로 한번 바꿨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요게 지금 한 층이가 되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구조가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뭐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여목이라는 이름이 뜻이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함께 눈높이를 맞춘다. 이 여목이라는 이름에 있어서는요, 저는 세 가지 정체성을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성장하는 거. 저는 성장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하는 게 저는 굉장히 큰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저는 아이라서 사람들을 만나는 걸 기빨려서 좋아하지는 않지만 커뮤니케이션, 누군가 계속 소통하는 걸 사실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도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세 가지 저의 아이덴티티라는 게 나왔는데, 여러분 이제 여기서 뭘 해볼 거냐면 이 여목이라는 이 캐릭터가 생각하는 성장이 무언지 그 부분을 한번 써볼 겁니다. 저는 이 성장이라는 게 사실은 내면의 성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내면의 성장도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고, 그리고 수익을 성장을 시킬 수도 있겠죠. 수익에 대한 성장도 될 수 있고요, 자신감에 대한 성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장을 하게 되면 사람이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도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여목이 생각하는 함께라는 건 뭐냐라고 했을 때, 여목이 생각하는 함께라는 거는 저는 느슨하게 함께 하는 거예요. 신경 쓰지 않고 피곤하지 않게 만드는 거, 그러면서도 느슨하게 하는 연대가 저는 되게 좋아요. 그리고 깊은 대화를 나누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수틀리지 않는 이상은 저는 항상 오래 가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함께 할 때는 이런 세 가지의 키워드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목이 생각하는 도움이라는 건 뭐냐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도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혹은 관련자들의 네트워킹으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누군가를 돕는다는 건 그 사람의 인생에 나도 모르게 관여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걸 제가 책임질 수는 없지만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예의로 베푸는 것, 이런 것이 제가 생각하는 함께 성장 도움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이런 발상법들은 이 컨셉이라든지 브랜딩 하시는 분들은 이런 도출들을 굉장히 잘 하시거든요. 그런 분들의 아이디어나 인사이트를 많이 참고하셔도 좋고, 제가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지금은 그런 걸 설명드리는 시간은 아니니까 이 정도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체성들이 조금 나왔습니다. 여목이라는 사람은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과 함께 성장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 구체적인 툴들이 나오죠. 이제 사람들이랑 같이 하고 싶은 게 이거고요, 이거예요. 먼저 이거를 요렇게 배치를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여기 있는 생각들을 지금 밑에다 쭉 깔아놨는데, 이 여목이란 사람이 지금 할 구체적인 아이템이 됐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칸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백그라운드 쉐입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뒤에다가 이렇게 구획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획을 나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여목이란 사람은 이러한 브랜드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런 아이템들을 가지고 사람들이랑 소통을 할 거예요. 이제 소통을 하려고 보니까 고민이 생기는 거죠. 이걸 사람들이랑 공유를 하고 그러려면 사람들이 이걸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사람들이 보게 만들고 어떻게 사람들한테 나의 생각들을 이야기할 수 있지? 라고 해가지고 이제 구체적인 실행 방안들이 조금 나오게 되겠어요. 인스타그램으로 여기 있는 아이디어들을 풀 수도 있을 것 같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 이제 인스타그램에서 본인이 브랜딩에 대한 이런 강의 같은 거 하시는 분들도 좀 있죠. 그리고 제 홈페이지도 하나 있습니다. 홈페이지는 생각을 거기다 올려가지고 이걸 사람들이랑 공유를 해야지 라는 생각을 했던 거고, 바로 세 번째가 유튜브였습니다. 제가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장소가 되겠습니다. 저의 이야기들을 인스타와 홈페이지에서 올리고 있고, 지금은 메인이 거의 이제 유튜브를 여러분들과 이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이렇게 풀 때 그냥 지식만 이야기할 것인가,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나의 이러한 브랜드의 마음가짐을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여주고 싶은지가 되게 중요한 문제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컨셉이다라고 하면요, 여러분 컨셉이 뭔지 아세요? 라는 컨셉에 대한 콘텐츠를 만들고, 브랜딩에 대한 콘텐츠를 만들고, 사업에 대한 콘텐츠를 만들고,
기획에 대한 콘텐츠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걸 어디다 올리냐? 유튜브에다가 이런 식으로 그냥 올리는 거예요. 유튜브에다가 그냥 올려. 그러면은 오늘 안녕하세요 요목입니다. 오늘은 컨셉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라면서 정보 제공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사람들이랑 소통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 가지 안이 나왔죠. 정보성으로 콘텐츠를 풀까? 커뮤니케이션으로 콘텐츠를 풀까? 기본적으로 사람들이랑 소통하는 방식에서 궁금증이 생기면 그걸 가지고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거죠. 아니면은 인터뷰 방식으로 풀까? 이런 것도 가능하잖아요. 그 인터뷰 방식 너무 많으니까요. 아니면 뭐 현장 답사로 풀까? 썰로 풀까? 지금 제가 선택한 게 이거죠. 썰이죠. 유튜브에서 썰로 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이게 구체화가 조금씩 되고 있죠. 그런데 이 썰로 푸는 것도 그냥 아무렇게나 푸는 게 아니고 사람마다 유형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학문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저 같은 사람 그냥 이렇게 대화체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후배한테 말하듯 하는 조언을 해주는 방식으로, 어떤 사람은 호통치면서 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썰을 푼다는 거는요, 사실은 사람의 캐릭터에 달려 있어요. 이건 개인의 캐릭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 대화체로 푸는 게 아주 일반적인 방식이고요. 저는 학문적으로 푸는 거 좀 힘들고, 후배한테 말하듯이 호통치면서 이런 거 못하고 재미있지도 않아요. 저는 대화체로 진지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편인 것 같아요. 저는 썰로 푸는데 대화로 되게 진지하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정도면 어느 정도 구체성을 좀 띈 것 같은데, 이렇게 구체성을 띄었다고 하더라도 이제 여기 뭐가 필요한 줄 아십니까? 이 부분에서 바로 컨셉이 필요해요. 이 컨셉을 뭐라고 얘기하면 좋으냐면요, 예를 들어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메타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은유예요. 은유. 우리가 뭐 컨셉 좀 잡아봐 라고 할 때 그런 컨셉 있잖아요. 컨셉이라는 걸요, 이렇게 대입을 해주시면 돼요.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라는 게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함께 도움, 성장, 이런 식으로 저는 사람들이랑 얘기하고 싶어. 똑같은 마케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함께 도움, 성장이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사람들한테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 함께, 성장, 도움이라는 요 세 가지에서 느껴지는 게 있을 텐데, 뭐가 느껴집니까? 무언가 함께 할 수 있고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고 도움을 받,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럼 막 딱히 떠오르지 않잖아요. 이거를 찾아내는 게 브랜딩하는 브랜더들이 하는 일인 거죠. 함께한다, 성장한다, 도움을 준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저는 무엇을 생각했냐면요, 정원을 생각했습니다. 정원, 가드닝, 이걸 다 포함하고 있어요. 정원을 스스로 가꾸면 뭐가 되죠? 성장을 하죠. 그런데 그 정원에다가 여러 명이 함께 와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와서 돗자리도 펼쳐놓고 자기 삶을 즐겁게 여기 누리다가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저의 지식 혹은 저의 바운더리 안에서 도움을 받고 간다, 그러한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함께 성장, 도움이라는 이런 것들을 포괄할 수 있는 은유가 있으면 그걸 우리는 컨셉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컨셉이라는 거는요, 설계하기 나름인 건데 정원 말고 다른 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함께, 성장, 도움, 이러면 뭐가 나올 수도 있냐면요, 유격 훈련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군대식, 완전 스파르타식인데 완전 빡세고, 나는 이건 무조건 합숙, 2주 합숙으로 하면서 극한의 스파르타식 훈련을 받는 거예요. 브랜딩과 마케팅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완전히 유격 훈련 같이 간다라고 하면은 코스 이동하면서 서로 이끌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런 유격 훈련이라는 컨셉을 가지면요, 여러분, 기가 막힌 방식도 나와요. 유격 훈련이라는 그 컨셉을 유지하기 위해서 식단, 군대식이다 이렇게 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PTSD 오죠? 그런데 성장을 시키고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도움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군대식인데 완전 맛있어, 최고, 이런 것들을 이제 추가하는 거예요. 식단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뭐 단체복도 있을 수 있겠죠. 단체복 컨셉은 그러면 깔깔이 이런 식으로 맞출 수 있겠죠. 이 유격 훈련이라는 컨셉 가지고 함께 성장, 도움, 스파르타 1기 모집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깔깔이 맞춰 입고 입소식도 해야겠네. 입소식도 하고 방 배정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컨셉이 확장이 되는 겁니다. 너무 재밌지 않나요? 만약에 커리큘럼이 설계가 잘 돼 있는 곳이 이 유격 훈련이라는 컨셉을 입게 되면요, 사관학교가 될 것 같아요. 사관학교에서 정원 가드닝 하듯이 유하게 할까요? 아닙니다. 그분들은 회사가 죽고 사는 문제란 말이죠. 최대한 정성스럽게 교육을 하는데도 아주 에너지가 높게 훈련을 받을 거예요. 교육이 아니야, 이건 훈련이야. 계속 열정
긍정적으로 피드백 주고받고 하면서 발표회 계속 하고 24시간 아이디어 트레이닝 막 그런 식으로 되게 하드 트레이닝하고 그런 식으로 유격 훈련이라는 컨셉이 사용이 되는 겁니다. 무슨 개념인지 좀 감이 오시죠? 너무 재밌는데요. 자, 그럼 정원 가드닝이라는 컨셉은 저는 왜 갖고 왔느냐? 저는 사람이 원래 이래요. 원래 느슨한 사람이고 천천히 가는 사람이더라고요. 이 함께 성장 도움이라는 걸 가지고 정원에서 가드닝을 하듯이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 있는 거 빼놓고 정말로 우리 정원에 대한 거, 가드닝이라는 거 저도 잘 몰라요. 사실 뭐 분갈이 해주고 그런 걸 제가 할 줄은 모르는데 기본적인 개념이라는 건 있거든요. 어떤 식이냐, 식물이 자라는 방식을 한번 저는 생각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처음에 어떻게 하죠? 씨를 심어요. 씨를 심는데 어디에 심어요? 토양에다 심죠. 땅에 심기. 자, 그러면 땅에 심고 나면은 성장하죠. 그리고 나면 뭐 하죠? 꽃을 피우죠. 열매를 맺을 거예요. 그리고 나면 롱런 하겠죠. 제가 생각하는 요 5가지 가드닝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을 가지고 조금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땅에 심는다고 했을 때 씨를 심는다고 했는데 이 씨라는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관심사. 저는 요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더 깊이 생각해보면 또 다른 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요, 저는 이 관심사라는 게 굉장히 많고 다양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뭐가 필요하냐면요, 자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이 씨 심는 과정에서는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할지 모르는 상태, 자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그런 단계구나. 이때는 자기다움을 발견하고 자신의 캐릭터를 빌딩하는 과정이 될 수 있겠다. 캐릭터 빌딩은 여기 가면 되겠네요. 성장하면 되겠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성장한다는 건 뭘까요? 이 성장을 한다는 건 제 생각인데 뭐 양분을 흡수하는 이런 것 같아요. 이런 게 성장의 기본 자세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 자신의 캐릭터를 빌딩하는 그런 방식으로 성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요, 성장 방법에 대해서 배우는 거죠. 기술적인 거 어느 정도는 필요한 것 같고요. 경험치를 쌓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기획하는 법, 그리고 실행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실제로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면 이제 꽃을 피우죠. 꽃을 피우고 열매 맺는 것, 꽃이라고 하면 꽃을 피울 거고, 열매 맺는 과일이라고 하면 꽃 피고 열매를 이제 동시에 맺는 것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다고 하면 저는 이 꽃 피우기라는 과정에서 생명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일종의 자생이죠. 롱런 할 채비를 여기서 갖춰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부터는 오히려 개인에 대한 성장이 아니고 사업의 성장에 대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이때부터는 내실을 다지는 기간이 될 것 같고, 그때 해볼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애자일이라든지 기업 문화라든지 팀워크, 비전,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서 구체화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꽃을 피울 수 있는 단계까지 갈 수 있으면은 맨 마지막에 열매를 맺었을 때 결과죠. 결과를 나눈다는 건 뭐 성과죠. 성과를 내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큰 기술이 필요한데 제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성과를 많이 내본 적이 없어서. 그리고 열매 맺기 시작하면서 이제 안목이 높아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안목의 성장. 이러면 자연스럽게 롱런은 이루어지니까 뭐 이 정도까지 되겠네요. 자, 어때요? 제 생각에는 여기까지 쭉 와보니까 땅에 심는다라는 게 일종의 자신에 대한 이해, 그리고 본인의 일에 대한 개념들을 조금 찾아내고, 그 다음에 성장을 할 때는요, 일에 대한 이해, 그리고 꽃을 피울 때는 팀에 대한 이해,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되면요, 브랜드에 대한 이해가 생긴 뭐 그러한 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올렸던 콘텐츠들이 이렇게 크게 한 5가지 정도거든요. 이게 어디에 속한다고 보세요, 여러분? 이건 사실은 여기 쪽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제가 여기 있는 것들을, 이 성장하기 쪽에 있는 것들을 먼저 하고 있는데, 이걸 먼저 했던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은 기술적인 부분을 더 먼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먼저 찾는다는 거예요. 피상적으로 나의 지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기술적인 부분을 언제나 먼저 살펴보게 돼요. 그래서 기술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술적인 부분들을 생각하고 나면요, 원론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되는 거야?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어디로 가게 되냐면요, 나다운 게 뭐지? 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왜냐면요, 이러한 궁금증들을 딱 해결하고 나면요, 이게 내가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어떤 식으로 행동하고 어떤 식으로 해결하는지를 본인이 본인 스스로를 관찰을 안 한다는 걸 그때 발견해요. 그래서 내 생각인데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고, 분명히 내 몸뚱아리인데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막 성큼성큼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스스로가 제어를 못해. 그러니까 갈팡질팡하는
한 상태에서 문제 해결, 자기 삶의 문제들이 해결 안 되니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기술적인 것들을 먼저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먼저 올리고 있는 것들이 이런 기술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나면 사람들은 요 순서대로 그런 원론에 대한 궁금증으로 가다가 그러면은 내가 제대로 잘 서 있어야 이런 것들이 해결되는구나 라는 것까지 가게 되는 거죠. 저는 그때쯤이 되면은 요 자기에 대한 이해, 자기의 다음의 발견, 자신의 캐릭터를 빌딩하는 방법, 자신이 가지고 있는 관심사로 씨앗을 심는 요 방법에 대한 이야기들까지도 한번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죠. 성장을 얼마나 할 수 있을지 잘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을 해본 적 없으시거나 정말 단순한 아이디어 1차원적인 생각으로 보고 있으면요, 이거를 어떻게 풀게 되냐면요, 거의 100%예요. 강좌 판매로 갑니다. 사람들한테 유료 강좌 팔고 이거 가지고 컨설팅하고 돈 벌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을 먼저 하죠. 당연하죠. 이 정도 깊이까지 들어오지 않고 강좌팔이 하시고 그리고 컨설팅 하시는 분들 진짜 많아요. 저는 당연히 그렇게 해봤자 제 풀에 꺾이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다 걸러질 거고, 잘 되는 데들은 잘 되는 이유가 있어요. 또 이런 아주 단순하게 강좌 판매나 컨설팅, 모임 이런 것들이 이제 미리 설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뭐 나오냐, 굿즈 판매 뭐 이런 것까지 간단 말이죠. 관련돼서 책 만들면 책 판매, 또 뭐 나와요? PDF 자료 판매 이런 거 나오죠. PDF는 한 10배씩 더 비싸게 받을 수 있죠. 노하우니까. 생각해 보세요. PDF 자료들 여러분 구매해서 보신 분들 아마 있으실 텐데 깊이가 있었던가요? 깊이가 별로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깊이 있는 사람들은 PDF 책을 안 만들어요. 책 한두 권 읽어보고 아 이거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PDF 만드는 경우들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니 볼 게 없어요. 오히려 석학들의 책을 보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유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아이디어 도출까지 되면요, 대부분은 일로 가요. 이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걸 노골적으로 밝히는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를 밝히는 순간 이 앞에 콘텐츠들의 진정성이 사라져. 그러면 이건 언제 진정성을 발휘할 수 있느냐? 유저가 원할 때 진정성을 발휘하게 됩니다. 유저들이 원해야 하는 거지, 이거 팔리겠지 하고 미리 다 만들어놔. 굿즈 만들어놓고 뭐 만들어놓고 모임 만들어놓고 우리 할 건데 여러분 모이세요. 그럼 갈까요? 안 가요. 사람들 유저들이 원할 때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왜 유저들이 원할 때 해야 되냐면 롱런이거든요. 사람들과 함께 가야 되거든요. 제가 뭐가 있었죠? 이 가치관이 있었죠. 이 함께라는 가치관으로 놓고 봤을 때 유저들이 원할 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저는 좀 게을러서 유저들이 원해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뭐 이런 생각은 일단은 접어두시고 이렇게 유료 콘텐츠까지 팔 생각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이걸 대형 사업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오와 이거 노다진데? 라고 생각하고 이제 사업을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거는 제가 이미 2020년에 미리 다 설계해 놓고 지금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그대로 따라 하시면 안 되고요. 따라 한다고 해서 제대로 될 리도 없어요. 따라쟁이가 될 뿐 실력자는 아니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제가 이 대형 사업을 하려는 건 아니에요. 저는 사업도 한번 해봤고 이미 많이 해봐가지고 사업이 별로 재미가 없고 저는 이렇게 글 쓰고 노는 게 더 좋지 돈 많이 버는 거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뭐 돈이야 더 벌면 좋겠지만 뭐 나중에 글쓰기 같은 모임들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 부분 자기의 다음에 대한 이해를 할 때 구체적인 실현 과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할 때 저는 이제 글쓰기를 같이 하면서 이제 소통하고 그런 걸 한번 해보고 싶긴 해요. 근데 그 외에는 저는 뭐 전혀 관심이 없다. 오늘은 여목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들, 이걸 어떻게 풀어내는지 방식, 그 방식을 컨셉으로 만드는 것, 컨셉을 구체화해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사업화까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스케풀이라는 앱을 통해서 한번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마인드맵적인 사고방식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디어를 싸매느라 쩔쩔매시는 분들은 이러한 방식의 아이디어 발상법을 활용해서 나의 생각들을 모조리 쏟아낸 다음에 그걸 유형별로 구체화시키고 그 과정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면서 자신의 실력을 키우셔야 돼요. 마인드맵 사고방식이 내 안에 들어오는 그 순간 그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수준 높은 사고의 레벨로 들어갈 수가 있게 돼요.